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마이크가 오늘은 그 채권의 불가분성. 아이고 제가 마우스를 글씨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져요. 채권의 불가분성으로 저번 강의 때 조금 설명하다 말았죠. 어떤 분이 불만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설명하려면 끝까지 하자 하다 마냐고. 그렇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불가분성으로 대박 낼 수도 있다. 대박 낼 수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채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은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불가분성은 지분경매 또는 법정이상권 또는 유치권 또는 저당권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조금 의미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어려운 물건도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분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채권의 불가분성 가지고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법정지상권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구분할 줄 알죠? 다가구. 다세대는 말 그대로 이게 뭐 빌라죠, 빌라.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각 층마다 소유자가 다른 거고, 다가구는 이게 뭐 건물이 있으면 뭐 101호부터 301호까지 있다고 하면 이게 한 사람 소유인 거죠. 한 사람 소유인 거고, 다 세대는 호수마다 각기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다세대래요. 다세대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경매가 나와요.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고 해요. 경매가 나오면, 자, 그러면 건물은 제게 아니죠. 일단 전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경매사령관이 1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토지는 이제 경매사령관 거고, 여기 이제 그 9세대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요. 편하게 9세대라고 할게요. 다세대라고 할게요. 9가구 아닌 다세대. 자, 그럼 경매사령관이 법정기상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법정기상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워보겠습니다.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낙찰을 받고 다음에 뭐죠? 법정기상권 성립하니까 지료 청구를 가야 되겠죠. 지료 청구를 하는데, 지료 청구를 이 9세대 각각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받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료 청구를 했는데, 이기의 차임을 연체해야지만이 내가 이 건물을 철거 청구하든지, 아니면 퇴거 청구하든지, 아니면 뭐 경매 청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이 다세대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제가 지료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해서,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10억에 대한 5% 이자를 잡으면 1년에 6천이겠죠. 6천만 원. 저는 6천만 원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일단 채권을 확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들은 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한테 지료를 주는 건 당연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법의 어떤 그 판단을 받아서 지료를 청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1년에 6천만 원, 한 가지에서 팁을 드리자면 판결을 내릴 때 연 얼마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매월 얼마로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시간도 빨리 전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매년 매년 판사님께서 매년 지료를 주라라고 판단하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소송할 때도 조금 그 요령껏 매달 얼마씩 지급해달라라고 판결을 구하는 거죠. 판사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매월 얼마의 지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일이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기의 차임이니까, 그죠? 이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내가 건물 철거, 퇴거 청구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일이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료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해서
이 301호에 있는 이분한테 1년에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청구해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매달 500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럼 일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몰빵으로 당했는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분은 먼저 저한테 돈을 주고요. 나머지 분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분들한테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상권이 성립했, 다세대를 갖다 예를 들어서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요렇게 채권의 불가물성을 이용해서 한 사람한테 몰빵시키고, 그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겠죠. 또 내부적으로 뭐 누구는 주네, 안 주네 막 논란이 많겠죠. 그럼 일이 쉽게 풀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채권의 불가물성을 이용해서 한 사람한테 몰빵시키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치료를 법원에 청구할 때도 우리는 매년이 아니라 연으로 아니라 매달 얼마를 주십시오라고 판사님께 그렇게 이제 판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해서 법정기상권 성립한 물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분 경매에서 제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하나에서 요게 이제 301호, 이게 아파트라고 해요. 301호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러면 경매사령관이 2분의 1 지를 낙찰을 받고 경매사령관하고 그러면 2분의 1 지분권자 저 두 명이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 뭐 5억에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세입자는 요구하겠죠. 나갈 때는 저한테 보증금 5억 돌려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주고 제가 이 사람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자, 내가 5억 줬으니까 너 나한테 2억 5천 주라. 그런데 자, 내가 만약에 세입자다. 그러면 저는 이 경매사령관한테 그냥 5억 달라고 한 사람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돈 없죠? 돈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안 주니까 이 아파트를 경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해서 이 세입자 입장이든 아니면 제 낙찰자 입장에서도 어느 한 사람한테 몰빵을 시키니까, 그죠? 몰빵을 시키니까 오히려 일들이 내가 이분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이 이분하고 내가 이분한테 다시 매매를 하든지 내가 다시 사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뭐 똑같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제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 2분의 1 낙찰받은 걸 같이 일괄로 턴키로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수고로움을 이 채권의 불가분성을 이용한 이 세입자가 세입자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제가 경매를 청구하고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이 세입자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유치권도 있고 뭐 저당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워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전 강인가요? 220 몇 강이더라? 거기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분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성립된 물건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가구하고 다세대 뭐 다 구분하실 줄 알겠죠? 다가구는 말 그대로 한 사람 소유고 다세대는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겠죠, 다. 근데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옛날에 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다세대나 다가구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세대는 소유자가 각기 다른 거고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가구는 그냥 이 전체 건물이 호수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한 사람 소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하고 다가구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하고 지분경매에서 채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